여러분,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인건비 와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송은석 의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이죠. 공공부문의 총 인건비는 놀라지 마세요. 89조 5천억 원입니다. 8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무현 정부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박근혜 정부나 혹은 이명박 정부하고 따지면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난 숫자예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도 비교를 해도 이게 엄청 늘어났거든요. 25.4%나 늘어났습니다. 25.4%. 여러분, 제가 제목을 좌파나라 됐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나 하면요, 공공부문이 이렇게 비대해지잖아요. 이게 좌파들의 아주 흔한 정책입니다. 좌파들은요, 공공부문을 확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공에 기대게 만들거든요. 공공에 기대게 만듭니다. 공공에 기대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재정 중독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공공을 바라봐야 되니까 또 그 정부를 계속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좌파 정부가 100년 간다는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만큼 지금 공공부문의 인건비가 늘어난다. 어디 보다가 민간보다가도 지금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대한민국 자체가 좌파 정부, 좌파 나라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돼요, 저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파란색 있죠, 파란색. 파란색이 500대 기업의 인건비입니다. 대한민국의 500대 기업이라면 민간을 대표할 수가 있죠. 여기는 5개 공기업 뺐습니다. 그리고 금융기업도 뺐습니다. 비금융기업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 중에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500대 기업의 어떤 분석은 민간 기업 동향의 분석으로 자주 쓰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500대 기업의 인건비 보세요. 500대 기업 전체, 민간 기업의 전체가 85조 9천억 원이에요. 85조 9천억 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10조 6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증가율은 14.1%입니다. 14.2%. 민간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을 보세요. 공공. 89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액은 18조 1천억 원이었고요. 18조 1천억 원. 민간의 10조 6천억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죠. 증가율도 25.4%예요. 25.4%. 민간은 14.1%인데 정부는 공공부문은 25.4%예요. 야,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스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스가 공공부문을 확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실제 GDP 국내 총생산이 50%가 월등하게 넘기면서 국민들이 공공에 기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어떤 전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71조 4천억 원이었던 공공부문의 인건비가 지금은 89조 5천억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은요, 어쩌면 대한민국이 좌파 나라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가. 물론 여기에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좌파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2019년부터 역전이 됐어요. 이게 주황색 같은 경우가 지금 공공부문인데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민간은 어때요? 2018년부터 꼬꾸라졌어요. 민간에서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지표를 보면요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보세요. 2018년부터 꼬꾸라졌죠.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말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2016년까지는 쭉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죠. 경제에 대해서 쭉 왔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 말입니다. 반면에 공공부문은 계속 올라가요. 공무원 채용 많이 하죠.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많이 했죠. 그러니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늘리고요. 또 사회복지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인력을 34만 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공부문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거 있죠.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이게 30만 개를 플러스하면 81만 개가 됩니다. 81만 개가.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야, 진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좌파 정부의 가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굉장히 빨리 확대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요. 공공기관의 어떤 임직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공무원의 임직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도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공무원 수가 9만 936명 늘어났거든요. 9만 936명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1만 3,35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만 2,701명이나 박근혜 정부가 4만 3,500명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수치입니다. 월등하게.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야 14,431명, 박근혜 정부 때도 64,685명이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는 10만 7,255명이에요. 그만큼 지금 공공부문의 재직자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너도 나도 20대 취업자 30대 취업을 못한 사람은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 합니다.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아이에게 너도 공무원 시험 좀 준비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고요? 공무원은요 엄청난 좋은 직장이에요. 정년이 보장되면 물론이고요. 이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까지도 있어요. 게다가 공무원 연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늙어서 연금까지 많이 나옵니다. 진짜 좋은 직장이거든요. 뭐 일은 52시간제 무조건 지키겠죠. 그런 직장이라면 이거는 꿈의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의 직장도 아니에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입니다. 공무원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 취준생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난 5월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85만 900명입니다. 85만 900명. 이 중에
10명 중에 3명이 공시생입니다. 32.4%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조차도 아이에게 공무원을 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진짜 돈 엄청 나갑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년간 327조 7,847억 원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공무원 연금은 제외한 숫자예요. 연금은 제외한 숫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공공부문은 계속 비대해지고 민간 부분은 계속 약화되는, 쉽게 말하면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가 이제는 앞으로 생길 거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정부가 시장을 주도한다. 이게 뭐예요? 좌파나라입니다. 사회주의 정부입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정부기도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걸 주도하는 것 말입니다. 정부가 가격 결정하는 것, 부동산의 가격 결정도 하잖아요. 표준임대료제까지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완전히 좌파 나라 됐다. 이 말이 이제는 헛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좌파 나라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무섭고 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거든요. 시장경제가 융성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퇴락하고 있고요. 시장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시장경제가 망가지는 것, 이거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시장경제는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까지도 점점 약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마음이 진짜 구슬프네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왜 진짜 선배들 피땀 흘렸고요. 또 선조들 엄청난 피를 흘려서 만든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진정 안타깝습니다.